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10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격돌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친박계가 확전을 자제하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 성향 전 현직 의원들이 통합행동이 곧 공식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는 26세 남성인 크리스 하퍼 머서라고 MBC 방송 등 주요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의 머서가 총격 당시 권총 3자루와 장총 1자루 등 모두 4개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머서는 이날 오전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총을 난사했고 이번 총격으로 머서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머서는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격돌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친박계가 확전을 자제하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 대표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 양상을 보였지만 어제 오후 늦게 김 대표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불필요한 공방은 서로 자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천 룰을 두고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비롯한 여러 공천 룰 문제는 당 특별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공천제도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오는 5일 발족합니다. 특히 당론이었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폐기된 만큼 특별기구에서는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기구는 김무성 대표가 요구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당원 당규상의 우선 공천 유지 문제 등 계파별 지역별로 이해가 갈리는 공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합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해 본회의 계류 법안, 이순진 합참의장 청문회 일정 등 원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위원회 지역구수와 비례대표수 확정안 발표를 양당 지도부 회동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게 됩니다. 양당이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양당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위에 결정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땐 1998년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 성향 전 현직 의원들이 당내 주류 비주류 간 대립을 타파하고 당 안팎의 통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든 가칭 통합행동이 곧 공식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모임의 일부 멤버들에 따르면 민병두, 박영선, 조정식, 정성호 의원, 김부겸, 김영춘, 정장선 전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중도 성향을 띤 8명이 구성원으로 이들은 최근 몇 차례의 모임을 갖고 당내 계파 갈등을 비롯해 야권 통합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전국을 거치며 당 내홍이 잦아든 분위기지만 당 바깥의 신당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들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현기환 수석이 안심전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반대라는 표현은 기억이 없다면서 그런데 굳이 청와대가 현 수석의 언급을 반대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걸 가지고 청와대와 공방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서 확전을 피할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견해차가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경우 양측에 모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독도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 2천만 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 6,500만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 고수가 바람직한지 재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지검 청사를 나온 심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으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1부는 심 의원을 상대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A씨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마를 위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의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11년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당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의 태양전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화 등을 위해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삼성그룹 관계자와 단 3차례만 면담했을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사태 수습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독일 일간 빌트는 현지 자동차 분석가들의 추산을 인용해 각국에서 벌금만 650억 달러, 한화로 약 76조 원이 넘게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의 지난 한 해 전체 영업이익 127억 유로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절 선물 세트 대부분이 과대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60개 추석 선물 세트의 중복 포장 횟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3회 48.8%, 4회 31.3%로 많았고 최대 7회 포장된 제품도 0.6%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품 보호의 용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과다한 쓰레기의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개인 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월 평균 수준의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대출 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채권 잔액은 1,308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 9천억 원 증가한 535조 원이었습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안심전환대출 매각 종료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 주변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콜라 등 탄산음료와 캔디 등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제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건강한 식품 제공 확대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했다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오는 13일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받게 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6월 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구시가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해임 처분 당시 적용받지 못했던 수상실적과 주민 등 3천여 명이 낸 탄원서가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경우 A씨는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난 7월 4일 이후 89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5명이고 퇴원자도 총 145명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양성 감염자인 80번째 환자도 지난 1일 음성 판정을 받아 우리나라는 오는 29일 자정에 완전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해안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중부지방은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였습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신지혜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